가봅시다. 자, 오늘의 수수괴담입니다. 수요일 됐으니까 수수괴담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은 포켓몬 괴담을 준비해봤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준비한 수수괴담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수괴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담 지우의 사망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포켓몬스터의 영원한 주인공 한지우가 사실 사망홍은 코마 상태에 빠져있을 때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년 사토시, 이제 한국어로는 지우, 10살인데 이 이야기는 무려 포켓몬 시리즈가 처음 시작된 포켓몬스터 1화부터 해서 제기된 가설이고, 해당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0살이 되어 트레이너로 모험을 떠난 한지우가 말을 듣지 않고 피카츄와 고난을 극복하며 극적인 화해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어릴 적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해당 에피소드는 어떻게 보자면 정말 평범하게 그치없는 인간과 포켓몬의 감동적인 유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유심히 살피다 보면은 어릴 적에 인지하지 못했던 뭔가 이질적인 장면이 눈에 돋보이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번 에피소드를 처음 시작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한지우. 지우는 여행을 하기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포켓몬 리그의 중계를 보며 잠을 못 이루고 스스로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다며 선언합니다. 아무튼 그런 지우에게 곧바로 어머니가 등장하며 핀잔을 주었고, 밤늦게까지 잘 되지 않은 지우를 혼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까지 하는데, 그 모습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질 전 절대 만화처럼 보이지 않는데, 지우는 중요한 앞날을 두고 늦잠을 자버리고 그 누구도 지우를 깨워주지 않았고, 지우는 급한 마음으로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고 제발 어떤 포켓몬이든 남아있길 바라며 지우는 전속력으로 달렸어. 그리고 오박사의 연구소 앞에 오박사의 손자 오바람을 만나게 된다는데, 이미 오박사의 연구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그들은 바로 오박사의 손자인 오바람을 응원하고 배웅해주기 위한 모인 사람들이라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우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되는 오바람의 인기를 볼 수가 있대.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지우를 현실적으로 초라하게 만들고, 게다가 지우는 바람이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면에서 오바람이 지우를 인격적으로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 수가 있대. 그 모습은 만화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대. 그렇게 오바람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떠나가고 뒤늦게 오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이미지에 있던 오박사와 다르게 오박사 또한 지우에게 매우 냉담하대. 지우를 그냥 꼬마라고 부르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오박사의 이런 냉담한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모습이라는데, 자신이 친애하는 손자가 여행을 떠나는 날 동네 꼬마는 불과한 지우를 제대로 기억할 리가 없고, 오히려 평소 우리가 인식하던 지우를 든든하게 원조해주는 오박사의 모습이 좀 더 과장된 연출에 가깝대. 오박사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지각같이 한 지우를 그다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오박사는 그런 지우를 골려주기까지 한대. 이미 비어있는 몬스터를 보여주면 지우를 골라주는 장면. 이미 지우에게 줄 포켓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몬스터볼을 전시해놓은 뒤 그 상황을 가지고 지우를 놀려줍니다. 이것은 오박사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지우를 골려주기에 포켓몬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은 거에 가깝고, 실망하는 지우에게 오박사는 그러고 보니 포켓몬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 몬스터볼을 꺼내줍니다. 근데 그 포켓몬은 조금 하자가 있었다는데, 혼자서 여행을 떠난 10살짜리 꼬마에게 좀 문제가 있는 포켓몬을 준 건데, 포켓몬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포켓몬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피카츄랑 초반에는 안 친했죠. 이 피카츄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포켓볼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행이 불가능한 포켓몬을 지우에게 준 거였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듣는 피카츄를 선물로 준 거지. 마침내 지우가 줄을 풀어주고 마음을 열려고 다가가자 피카츄는 지우를 놀려듯이 나무 위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재의 피카츄랑 너무 다른 모습이지. 피카츄는 계속해서 지우를 비웃고 지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은 더욱 나락으로 치닫는데 지우가 실수로 깨비찬 무리를 건들게 된 거지. 아무튼 인간이나 포켓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깨비참, 한 마리도 아니고 무리가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데, 깨비찬 무리는 지우와 피카츄를 끈질기게 줬고, 깨비찬 공격에 피카츄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된대. 지우는 필사적으로 피카츄를 붙들고 깨비창을 피해 도망가게 됐는데, 마침내 지우는 자전거에 튕겨 나오면서 바닥을 구르게 됐다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출발한 어린 소년의 미래는 점점 암울한 결말에 다다르고 있었다는데,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피카츄에게 번개가 떨어지면 근처에 지우 또는 엄청난 방전에 휘말리고 10살짜리 꼬마가 벼락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벼락에 맞추는 대부분 사람은 죽게 된다는데,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우 사망설, 지우가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가설이 나오게 됐다는 건데, 왜냐면 이 장면을 계기로 포켓몬스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됐대. 존재하지 않는 포켓몬을 바라보는 장면, 칠색조죠. 지우의 환상이 시작됐고, 이때부터 포켓몬스터의 현실적인 연출이 하나씩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밝고 명랑하고 비현실적인 세상의 지우에게 펼쳐지고, 그리고 지우와 함께 모험을 떠날 인물들이 차례대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지우가 남겨진 잠재의식과 기억들이 인간의 형태로 형상화되었음을 보여준대.
지우가 마지막으로 만난 여성 이슬이었죠.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에 우연히 마친 미지의 여성이 지우에게 일종의 각인이 되어 환상의 세계를 같이 돌아다니는 여성 종류가 된다는 거고, 지우와 함께 다니는 모든 인물들은 지우의 의식 세계를 의인화하여 대변하고 마치 이슬이 지우가 생각하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이죠. 웅이는 지우의 내면에 잠재된 이성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캐릭터라는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바로 로켓단인데, 로켓단은 아시다시피 포켓몬 세계의 거대한 마피아 조직이며 큰 세력과 수많은 범죄 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분명 작중 초반에는 지우가 알고 있었던 그들의 두려운 이미지 포스터가 지우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들을 자신만의 캐릭터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우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마음, 무법자로서 마음껏 죄를 짓고 싶은 욕망과 배덕감을 익살스럽게 표출해주며 지우의 환상 세계를 유지시켜준다는데, 지우의 사망설이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 만화의 연출 때만은 아니고, 이 지우의 사망설 하나만으로 작중에서 이해 안 가는 모든 상황들이 설명이 되기 때문이래. 왜 로켓단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지우를 쫓아다닌 걸까? 모든 연령과 간호수는 얼굴이 똑같다는 사실 또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데, 도대체 왜 지우는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 20년이라는 방역 기간 동안 꿈같은 모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과연 만화적 연출로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 환상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이런 나이 먹지 않는 주인공이라는 거는 근데 포켓몬스터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짱구라던가 뭐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투영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에선 나오는 연출이기도 하지. 아무튼 개인적으로 뭐 견해를 쓴 거지만은 되게 신뢰성이 있는 글 같아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